네, 볼리TV 성혁입니다. 토트넘이 노팅엄 원정에서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전반전만 해도 노팅엄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많은 공격 기회를 잡았었는데 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던 노팅엄이고,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의도적으로 상대가 전반전에는 공을 많이 갖게 하고 내려앉아서 수비를 펼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에 좀 전진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하면서 기회를 많이 탈취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어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은 3승 1무 무패.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패배가 없는 팀이 이제 5팀입니다.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 브라이튼이 지금 소리 없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4경기에서 5골 1실점으로 지금 토트넘이랑 승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오늘 올버햄튼이랑 경기를 했던 토트넘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지금 아스날, 맨시티에 이어서 3위에 랭크가 된 채로 이번 라운드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팀 입장에서 보면 토트넘의 초반 행보는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죠. 경기력은 사실 좀 지금 순위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이진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경기 사우스햄튼전을 제외하면 뭐 첼시전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상당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 해내고, 무엇보다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 3백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로메로가 빠진 이후에도 산체스 선수가 아주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시즌 기간에 왼쪽 센터백을 그렇게 찾았던 토트넘의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지금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4경기 승점 10점이면은 준수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 물론 토트넘 팬분들도 한국에 많이 계십니다만 토트넘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토트넘의 성적이 어떻고는 잘 눈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손흥민 선수 73분 뛰고 나갔습니다. 포트몹 기록을 보면 74분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4분 뛰고 나가면서 슈팅 2번 기록을 했고요. 모든 유슈팅이었고 패스 성공률이 73%인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 패스 시도가 15번밖에 없던 걸로 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찬스 메이킹 그 와중에도 3번이 있었고, 슈팅은 이제 2번 중에 1번이 유슈팅이었고요. 드리블 시도가 1번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기록적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1대 경합 상황에서도 승리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5번 붙어가지고 1번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봐도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흥민이 잘하는데 왜 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전반전에 이날 손흥민 선수가 좀 상대적으로 수비의 비중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스프린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미끼 역할로 활용이 됐죠. 그러니까 첫 골 과정에서도 케인이 골을 넣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주면서 수비 3명을 달고 내려가 줬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슈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 뒤후 상황에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 왼쪽에서 뛰든 전방에서 뛰든 동료들의 패스 선택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보다는 뭐 클루셉스키라든지 해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공격하러 올라온 호이비에르 쪽으로 패스를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득점왕이기도 합니다만 상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타이밍 그리고 뛰는 방향 요거에 맞춰가지고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끼 역할을 활용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승리를 좀 가져갔는데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쉽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 폼이 누가 봐도 지금 100%는 당연히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프리시즌 때 좀 일정이 많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100%가 아닌 상황에서 팀의 공격 전술 자체도 손흥민과 케인에게 적극적으로 의존하던 패턴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손흥민 선수도 적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팀에 계속 있는 한. 게다가 지금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히샬리송이 지금 왔잖아요, 이 팀에. 그렇다 보니까 히샬리송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샬리송 교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쿨루셉스키 쪽보다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계속 교체. 손흥민 선수의 좋게 얘기하면 체력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히샬리송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이 투입이 된 이후에 오늘도 히샬리송이 해리케인의 쐐기골을 어시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정표를 보시면 토트넘이 지난 시즌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일정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를 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쉬고 목요일 새벽에도 경기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 웨스트햄 원정 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쉬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에 풀럼과 또 경기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주중에 마르세유하고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로테이션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1인 시간에 교체돼 버릇하던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이미 오하라 영상 제가 소개해드렸죠. 거기 오하라 그런 얘기 합니다. 오하라는 토트넘에서 뭐 백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발로 나왔을 때도 매번 교체가 됐기 때문에 60분, 70분 되고 동료들이 몸 풀기 시작하면 내가 나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60분, 70분 되면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조급해지고 90분을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득점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면 이게 토트넘에서 넣은 골들인데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그, 뭐 FA컵, 뭐 컵대 이제 기록들인데 70분 이후에 넣은 골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날전, 뭐 노리치 시티전, 리버풀전, 크리스탈 패리스전, 사우스햄튼전, 리즈 유나이티드전, 웨스트햄전, 또 에스턴 빌라전, 뭐 레스터 시티전, 그리고 지난 시즌 득점왕이 결정됐던 노리치 시티전도 70분에 첫 골 나왔고요. 75분에 두 번째 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90분이라는 시간을 뛰면서 후반전 또 후반전 중반 이후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오늘도 보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은 훨씬 기량이 좋았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11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날 후반전에 볼터치 14번 했거든요. 후반전 뭐 30분도 안 뛰었는데 후반전에 이날은 특히 폼이 올라와서 다시 물론 막판에 지친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후반전에 본인의 상대가 지칠 때 뒷공간이 많이 나올 때 또 지고 있는 노팅엄이 올라올 수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은 시간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당연히 팀을 위한 선택이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선택을 나쁘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득점왕이기도 했던 지난 시즌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였던 손흥민 선수를 좀 더 배려라는 표현이 참 수치스러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배려가 필요한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좀 더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완전히 배제한 채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팀은 어쨌든 해리케인의 팀입니다. 뭐 퍼치나 매치나 또 해리케인 선수가 이날도 본인이 어쨌든 하드캐리를 했고 뭐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팀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시즌에 맞닥뜨려야 하는 챌린지라는 거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게 좀 아쉽고 또 교체가 될 때 과거에는 손흥민 교체될 때만 이렇게 막 안아주고 정말 시체말로 물고 빨고 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의 정말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은 교체될 때 제가 볼 때 콘테 감독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살짝 왁수하고 좀 두드리고 하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입모양 F워드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본인이 성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로 봐도 팀의 승리와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 중심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게다가 지금 리그 시작하고 4경기가 지났는데 득점이 없기 때문에 4경기 다 선발이었는데 그리고 교체되는 시간이 조금씩 땡겨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 첼시전 때는 78분에 나왔고요. 3라운드 울버햄튼전 때는 75분에 나왔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73분 4분에 나왔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땡겨주고 있다는 것도 좋은 조짐은 아니어서
더군다나 지금 팀의 왼쪽 윙백 자리 주전을 꿰찬 페리시치 선수하고도 지금 합이 영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페리시치가 잘합니다. 페리시치가 올리는 크로스는 토트넘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크로스가 도달률이 높습니다. 블록을 당하지 않고 문전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페리시치는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것이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뭔가 토트넘이 손흥민, 케인 중심의 공격을 하던 팀에서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아는 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적 얘기 많이 하시지만 뭐 쉽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 그 본인이 하드캐리에서 맨유가 챔스 결승 올라가는데 큰 공을 세웠던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도 이적 요청을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귀인하는 성향이 있고 브라이트 선수 이런 선수들이라면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적 요청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손흥민이 이적 요청을 하지 않는데 이적 제안이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적이라는 것은 정말 만약에 이런 저의 예상을 깨고 손흥민 선수가 공개적으로 불평을 한다거나 나는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겠다거나 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팀에 남아서 좀 더 본인이 좋은 이 팀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오롯이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 지금 안겨졌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지금 무패로 3위 올랐고요. 앞으로 웨스트햄, 풀럼, 대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웨스트햄이 훨씬 죽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물론 웨스트햄이 오늘 이기긴 했지만 에스턴 빌라 상대로 아주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웨스트햄, 풀럼으로 이어지는 이 대진은 토트넘에게는 기회인데 지금 일정이 빡빡하죠. 일주일 3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중에 한 경기 선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마냥 막 설레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변화의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말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